이어서 롤스의 정의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의 재분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정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의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경제적 불평등 등과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를 막지 못해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롤스는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부의 집중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롤스는 자유경제체제에 가장 적합한 정의 모형을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주장하였으며, 순수 절차적 정의는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없지만 올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며 결과는 무조건 공정하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롤스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를 막지 못해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롤스는 재산소유 민주주의에서는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평등하게 보장하지만 부의 지나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유산권 행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원초적 입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이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한 순수 가상 상황으로서, 원초적 입장을 롤스가 가정한 이유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 절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 즉 천부적인 재능이나 가정 배경 등과 같은 우연성을 배제함으로써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원초적 입장 속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존재이며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있지만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이며 경제학, 심리학 등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일이 활성화되는데 자신과 타인의 특성이나 사회적 위치를 모르는 상태이므로 타인의 이익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를 뜻합니다.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개인의 계층이나 성별, 인종 또는 민족이나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 또는 건강 상태나 교육 수준, 가정 배경, 심지어는 심리적 성향까지 모르는 상태로서 타인의 전반적인 상태를 모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원초적 입장의 결과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특별히 유리한 원칙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개인들이 무지의 베일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자신이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할 때를 고려하여서 자신에게 최선이 되는 분배 방식에 동의합니다. 또한 자신의 타고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모르므로 정의의 원칙에 대해 만장일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롤스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함입니다. 제2원칙은 각각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먼저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됩니다. 또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먼저 제1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칙의 성격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에 대한 것이므로, 기본적 자유란 정치적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인격의 자유 또는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을 포괄합니다. 이때 기본적 자유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유물의 상속 및 증여의 자유입니다. 또한 이 원칙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1원칙이 침해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제2원칙보다는 제1원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유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지나치게 심해질 경우에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1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2원칙의 성격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분배하고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원칙입니다. 먼저 차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자면 불평등은 인정하지만 가급적 배분의 최종 결과를 평등하게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되며 천부적 능력과 같은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하는 것이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은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배분의 최종 결과를 평등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받을 수 있는 직책이나 지위는 사회적으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직업 또는 직책의 기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기회들까지도 평등화해야 한다는 게 롤스의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과 자발적 협동체제로서의 사회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1원칙과 제2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위 원칙이 우선되므로 사회적 약자 보호 또는 복지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 정당화의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모두 충족되어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